세후 월천. 배당만. 목표가 꼭 1000은 아니었어요. 퇴직 전 생활 수준보다는 그래도 잘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지금 모은 자산은 급여밖에 없어요. 최대한 빨리 한 살이라도 어릴 때 시작하셔라. 그리고 제가 장담하는데 햄버거가 여기 있습니다. 에너지 투자의 매력은 뭐냐? 절대로 수요가 줄 일은 없다. 이 회사는 100년 전에도 있었고 100년 후에도 있을 거다. 이제 시작이에요. 고정 댓글을 참고하세요. 대단하신 분. 오늘 자산 공개하신다고 네. 차트가 맨날 해요. 대단하던데요. 아니 도대체 목표가 얼마시길래 이게 대단한 게 아니라고 하시면 이게 맞아요. 이제 비교를 해서 그런데 상대적으로 막 대표님도 그랬잖아요. 요즘은 부자 소리 들으려면 100억은 있어야 돼. 이렇게 하셔서. 제가 지금 눈높이 들어 올라가가지고 장이 맞아요. 좋다 보니까 쭈암님 네. 파이어족 파이어족보다는 예. 은퇴, 명예퇴직했습니다. 그러니까 파이어족이라고 하기에는 나이가 네. 제가 딱 50에 은퇴를 했거든요. 파이어족이라고 그 하기에는 좀 정년은 예순이 넘는데요. 원래 파이어족 개념이 40대잖아요. 빨리 은퇴하시는 분들 40대에 좀 경제적 자립을 해서 40대에 은퇴할 경우를 파이어족이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근데 저는 이제 50에 했기 때문에 아이, 별 말씀을. 네. 그냥 조기 은퇴. 50에 은퇴한 게 몇 년 전인지는 이제 신뢰가 될 수 있으니까 안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제 또래인 줄 알았어요. 영상만 놓고 보면. 그런가요? 감사합니다. 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은퇴하신 게 23년도. 23년도. 네네. 그게 50세였으니까 나이는 그렇죠. 안 여쭤보겠습니다. 네, 나오죠. 지금 그 월천 달성을 그 정도. 하신 거예요? 네. 네. 배당만. 배당만 작년부터 세후 월천. 세후 월천? 네, 세후 월천. 그러면은 당연히 이제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일 거고 그렇죠. 네. 세금도 만만치 않은데. 그래서 신고를 했는데 개인적으로 또 뭐 공제받고 있는 게 있어서 며칠 전에 했어요.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더라고요. 세금과 건보료가 제일 문제잖아요. 그렇죠. 근데 최대한 이제 뭐 절세하려고 노력한 건 있기는 하지만 세금을 크게 피해갈 방법은 없어요. 그건 너무 투명하니까 원천 그렇죠. 징수하고 들어오는 네, 거고 네. 종합소득 이제 신고를 해야 되는 거고 그러면 월천이면은 남편분하고 같이 그렇죠. 하신 부부 자산이죠. 제 부부 혼자 자산으로. 자산이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러니까 남편분도 같이 파이어를 하신 거고 그렇죠. 제가 먼저 했고 1년 후에 남편이 퇴직을 했습니다. 같은 직장 다니다가 같은 직장이었고 노린 것도 있었어요. 제가 연봉 수준이 아무래도 높은 편은 아니었어요. 뭐 직장이 안정성은 좋았는데 네. 급여가 높은 편은 아니라 아무리 계산을 해도 50세더라고요. 50세 전후라는 계산이 나오더라고요. 어떤 그 뭐 명퇴금이나 이런 거 합쳤을 때 피크. 그렇죠. 피크 그리고 지점이. 명퇴금은 앞으로 내가 다닐 기간, 그러니까 딱 10년 남았을 때가 음. 명퇴금이 제일 커요. 50세. 일단 목표는 그렇게 하고 재테크를 하면서 주식 투자하고 이제 배당주에 투자하면서 계산이라는 걸 하잖아요. 네네네. 열심히 계산을 해보니까 50세 전후에는 가능할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금 빨리 할 수도 있고 늦어도 51세면 충분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투자는 그 전부터 하셨던 거고 그렇죠. 계속했죠. 명퇴금까지 이제 얹어서 그래서 지금 마지막 투자 자금이 들어간 지가 사실 얼마 되진 않았어요. 마지막 투자 자금이요? 그렇죠. 24년이 남편이 퇴직을 했기 아. 때문에 그때가 이제 좀 큰 금액이 들어간 건 24년이고 그 후로는 뭐 지금도 사지만 그때가 이제 거의 마지막이라고 보면 될 수 있죠. 그럼 지금 이제 배당금 나오는 것도 계속 또 일부는 재투자를 하세요? 네. 제가 이제 배당금을 받는데 제가 퇴직 기준? 목표가 꼭 1000은 아니었어요. 근데 퇴직 기준이 퇴직 전 생활 수준보다는 그래도 잘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보통은 그렇죠. 퇴직하고 나면 집 줄이고 차 줄이고 이러잖아요. 네네. 근데 저는 집도 늘리고 큰 집이 좋습니다. 그럼요. 누구나 다 그리고 그런 생각이죠. 차도 지금까지는 작은 차를 탔어요. 근데 이제 15년 타다 보니까 이번에 차를 바꿔야 되거든요. 그래서 1000만 원을 다 쓰진 않지만 이거를 투자까지는 안 하고 있어요. 이제는 좀 요 배당금만은 가져가자 쓰자. 그래서 작년에는 500을 썼어요. 월. 예. 왜냐하면 바꿀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 전 저희가 썼던 거에 비하면 많이 쓴다고 생각을 했고 올해는 600, 뭐 이런 식으로 또 내후년에는 700. 이런 식으로 예금으로 풍차 돌리기라고 하잖아요. 예금 풍차 돌리기. 네네네네. 그런 식으로 달달이 나올 수 있게 월급처럼 세팅을 해놓은 상태고 남은 거는 바꿀 게 많아요. 이게 오래 살다 보니까 집도 그렇잖아요. 투자 계획 여쭤보려고 했는데 이제 소비 계획을 먼저 말씀해 주셔가지고. 그리고 투자는 네. 지금도 안 사지는 않아요. 주식을. 사는 게 재밌잖아요. 계속 사고 싶어요, 사실은. 지금 기존에 있는 포트 보면은 계속 보시던 분들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저기 쭈암님 지금 수익률이 줄어들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더라고요, 수익률을.
그러니까 그 빨간불, 파란불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쭈압 하세요. 채널을 통해서도 그 항상 계절을 공개하시니까. 맨 마지막에. 왜냐면 제가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또 한 가지 영상을 넣을 게 별로 없어요. 그거라도 몇 분이라도 넣어서. 주로 핵심 콘텐츠가 브이로그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좀 채우는 형식도 있었고 처음에는 솔직히 좀 구독자를 좀 늘려보겠다는 생각도 있었고 저희가 이렇게 보면은 엑셀로 막 정리하시잖아요. 그런 그런 거 분들 안 있죠. 합니다. 어. 일절. 오. 가계부도 안 쓰고요. 오. 아. 이거를 하나의 큰 저장 장소라고 생각을 하면서 나는 엑셀 대신에 유튜브로 저장한다. 아, 그럼요. 우리도 좀 보자. 이렇게 해서 하고 있는 거고. 예. 그리고 지금도 리밸런싱이라고 하는데 예. 이제 수익이 좀 난 것들은 어. 샀다가 더 싸게 다시 들어간 것들이 있어요. 그럼 아무래도 전체 그쵸. 수익률은 떨어지겠죠.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예민하시고 제가 처음 유튜브에 나와서 인터뷰를 했을 때 제 계좌가 다 파란색이었었어요. 근데 사실 그때는 사는 중이었잖아요. 예, 예. 그때도 사실은 수익 중이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시더라고요. 근데 지금도 사요. 사고 싶고. 아니 뭐 남의 계좌에 민감할 게 뭐 있지? 그래서 유튜브 남의 수익률 예. 나오면 예. 반은 삽니다. 무조건. 아 유튜브 그 광고 수익 들어오면 광고 수익이라든지 뭐 네. 이런 또 유튜브 수익 들어오잖아요. 어. 조회수 관련해서 어. 반은 주식 사자. 습관이 좀 남아있는 것 같아요. 돈 생기면 반은 사자가 일단 기본은 반은 사자예요. 지금 그 자산 변화 그래프로 또 하나 준비해 주셨어요. 네. 이미지로. 저게 금액이라고 보면 돼요? 저기 17년 5월부터 그래프를 드린 이유가 네. 제가 저때 집을 구축해서 살다가 신축 아파트를 예. 그동안에 주식으로 모으고 예. 불린 돈으로 저때 아파트를 다 현찰로 구입을 하고 그러니까 제 수준에 맞는 집을 샀어요. 0.3억 남아 있었다. 저때 아니요. 3,500만 원 정도 남았었어요. 근데 좀 집 사고 나니까 허탈하더라고요. 왜냐면 집을 살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초중고를 다 지방에서 나왔어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올라올 때 제가 이제 경제적으로 좀 안 좋았어서 50만 원 들고 올라왔거든요. 남의 집에 얹혀 살기도 하고 뭐 반지하 살고 이사를 너무 많이 다니다 보니까 크고 깨끗한 집에서 살고 싶어 욕망이 있어서 그때 이제 주식을 다 정리를 하고 집을 사고 남은 돈이 3,500이었고 그래서 그때부터 좀 허탈하더라고요. 연봉도 조금 올라가고 저 때는 예, 진급도 예. 해서 더 열심히 해보자 으쌰으쌰 했는데 배당금은 퇴직할 때까지 한 번도 건드린 적 없고 다 재투자 했더니 17년 5월에 한 3억 5천 정도 됐어요. 근데 19년 12월에 이제 2억 4천 그리고 제가 유튜브 처음 나왔을 때가 이제 6억 3천 정도 됐었죠. 근데 사실은 3,500에서 6억까지 올라간 것도 어떻게 보면 6년 만에 굉장히 빠르게 올라간 거 아니에요? 네. 저 때는 그러면 투자를 어떻게 막 그러니까 어떻게 열심히 하셨던 했냐면 거예요? 그 많이들 얘기하시잖아요. 절약. 예. 그리고 저는 연봉이 높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저 때가 제일 안타까웠던 게, 처음 그래봤어요. 연봉이 높았으면 내가 지금 2배는 더 갈 수 있었을 텐데라는 생각을 했고, 급여의 50%는 기본이고. 야. 그러니까 한 사람 급여 이상을 지금까지 다 넣었다고 보시면 돼요. 아니 근데 한번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6년도 안 돼서 3,500이 6억 3천이 됐다라는 거. 네. 노동소득의 절반 이상을 또 투자도 하시고. 야, 사실 그렇죠. 저 6년 왜 그 시드 금액을 빨리 모으고 최대한으로 모아라. 사실 그게 이제 출발점이니까. 근데 사실 저 때가 제일 힘들지 않을까 저는 싶거든요. 힘들죠. 왜냐하면 주식도 마찬가지고 부동산도 마찬가지지만 투자의 과정은 고통스러운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절약도 해야 절약도 되고 고통스럽고. 그렇죠. 그러니까 연봉의 대부분을 다 넣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와.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부모님 지원이 남편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제가 지금 모은 자산은 급여밖에 없어요. 그리고 빚으로 시작했고 아마 많은 분들이 빚으로 시작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학자금 대출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저도 빚으로 시작을 했고 그렇게 해서 이제 남편을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저희 돈으로 결혼을 해야 되잖아요. 전혀 지원이 없었어요. 진짜 빵원 결혼할 때도. 또 결혼식 올리는 것만 해도 돈이 꽤 드니까.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결혼식 예물 다 안 했습니다. 제가 필요 없다고 했어요. 너무 돈이 아까워서 못 하겠더라고요. 차라리 그 돈으로 투자를 하자. 결혼식 안 한 거에 대해서 후회는 없고요. 근데 또 그런 기반이 있으셨으니까 또 파이어가 빨리 되었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했고 배당도 마지막 은퇴할 때까지 전부 재투자했습니다. 한 번도 안 쓰고. 배당금 받은 걸 본 적이 써보신 적 없어요. 운동화도 하나 안 샀어요. 왜? 네. 배당주 다 재투자했고요. 뭐 그렇게 사게 될 경우는 솔직히 중간중간 아예 뭐 단타까지는 아니어도 네. 또 뭐 살짝살짝 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만 해도 횡보장이었기 때문에
그럴 때 잠깐 단타해서 좀 돈 좀 생기면 필요한 거 사기도 하고. 야. 근데 거의 건드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보너스 네. 그리고 직장생활 2011년부터 퇴직하는 해까지 2024년까지 사기업은 성과급 지금 뭐 이제 난리가 났는데 네네네. 근데 저희는 그게 많지는 않아요. 저희는 평가급이라고 해요. 평가금. 그래서 뭐 많지는 않지만 뭐 이렇게 나오는 거 있어요. 그것도 한 번도 써본 적 없습니다. 지방 공기업 공기업. 다니셨다고 네, 했는데 네. 거기에서 나오는 것도 바로 그냥 투자로. 다 투자했습니다. 아니 저는 그래서 쭈압 채널을 보고 되게 뭔가 좀 럭셔리하시고 그러니까 원래 제가- 좀 이렇게 금수저고 이러신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제가 이제 저희 집을 속속들이 보시면은 깜짝 놀라실 텐데 결혼할 때도 제가 쓰던 거 다 가져왔고 그리고 제가 자취할 때 쓰던 그 그릇 있어요. 그것도 다 중고로 샀었거든요. 아니면 뭐 회사에서 또 뭐 얻어오기도 하고 그것을 지금까지 쓰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조금 바꾸려고 하고요. 그래서 아까 그 바꿀 게 많다 말씀하신 게 예, 예. 근데 이제 그런 건 있어요. 제가 뭐 절약을 했지만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잖아요. 네. 차도 작은 차 샀었고 처음 차 사봤어요. 결혼할 때 차를 샀어요. 결혼하면서 집과 차를 샀어요. 둘이 모은 돈으로. 이제 결혼할 때 이제 물었죠. 얼마 있냐? 나는 얼마 있다. 아 그때 처음으로 공개하신 거예요 서로? 그렇죠. 결혼하기로 해놓고. 그렇죠. 얘기를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그건 거의 그 아닙니까? 친구 만나서 저녁 다 먹은 다음에 계산할 때 돼서 너 지금 얼마 있어? 여기서 또 깜짝 놀라실 텐데 제가 저희 남편이랑 입사 동기였어요. 예. 근데 알고는 있었어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어떤 평가를 받고 10년을 제가 봤던 사람이기 동기니까. 때문에 예. 친구처럼 지냈던 사람이고 예. 그래서 3번 만나고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산에서 오가면서는 많이 마주쳤을 만났지만, 테고 데이트 3번. 데이트 3번. 다 아는 사이고 하자. 오. 그런데 나는 이렇게 있다.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때 이제 이렇게 있고 아파트가 있고 너는 뭐가 있어? 막 이제 이렇게 해서 서로 근데 이제 아무래도 남편은 집이 인천이다 보니까 저보다는 조금 낫겠죠. 모을 수 있는. 근데 저희 남편도 굉장히 검소한 편이라 근데 데이트할 때 차를 끌고 왔는데 굴러가는 게 신기한 문이 안 열리는 차 있죠. 아 남편 무차? 네, 내가 내려야 되는데 문이 안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앞좌석으로 내렸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검소하구나. 뒤에 태워주셨는데.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 어렸을 때부터 금수저란 오해를 많이 받았어요. 아기 때부터. 근데 안 쓴 건 아니에요. 쟤를 꾸미는 데는 좀 써긴 썼어요. 왜냐하면 제가 고통스럽다고 했잖아요. 저는 절약이 고통스러웠어요. 왜냐하면 원래는 꿈이 패션이나 그쪽으로 가고 싶어 했었거든요. 이제 집안 사정 때문에 갈 수도 없었고 또 개인적인 또 다른 사정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보이잖아요. 관심도 많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게 참는 게 고통스럽더라고요. 그때 여행 같은 거를. 하고 싶은 게 있는데. 그렇죠. 여행도 가긴 가지만 뭐 하와이를 갈 순 없잖아요. 그거 하와이 한번 갔다 오면 정말 두 사람 월급이 나갈 텐데 뭐 가까운데 정도 뭐 국내 뭐 제주도 뭐 이렇게만 다녔던 것 같고 남들 여러 번 갈 때 한 번만 가자. 그렇게 생활했던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제 주변에도 이렇게 투자로 잘 되신 분들 보면 물론 이제 다는 아니지만 그런 결핍이 있어서 그걸 이겨내려 노력하다 보니까 잘 되신 분들이 꽤 많으시더라고요. 저도 받을 거 있었으면 조금 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없지 않아 있긴 그렇죠. 있는데. 그럼 아마 지금처럼 이렇게 잘 되지 않으셨을걸요? 결핍이 없었으면? 그럴 수도 있죠. 부럽더라고요. 그 부모님들이 지원해 그 주시는 지원 받는 친구들 사람들 보면. 편하게 예. 학교 다니고 예. 편하게 생활하고 맞아요. 집 가진 상태에서 결혼하고 하는 사람들. 맞아요. 결혼할 보면 때 집 사주고 차 사주고 이런 부모님도 계시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가요. 자산이 이렇게. 쓰면서 가니까. 야 대단하시네요. 그래서 지금 아까 그 차트 얘기하다가 이거 몇 네네. 년도에 23년도에 멈췄네 이거. 23년도 이후에도 그래프가 빠르게 올라갑니다. 23년도에 이제 제가 퇴직을 하면서 퇴직금이 들어간 게 그때 당시가 이제 12억 7천. 잠시만요. 저게 거의 반년 만에 그렇죠. 퇴직금 넣어서. 퇴직금은 넣어서 좀 그렇죠. 그럼 아직까지 한 분 건데. 그리고 퇴직금이 저렇게 24년, 많았다고요? 25년 근무했는데. 아니 그래도 퇴직금이 퇴직금은 명퇴금은 명- 계산하는 게 정확히 나와 있어요. 명퇴금, 퇴직금. 명퇴금까지 위로금 그렇죠. 막 이런 거. 그렇죠. 내가 10년을 빨리 나오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약간 보상이 있는 거죠. 그렇구나. 그리고 또 저 퇴이라고 된 거는 이제 두 번째 퇴직 남편분. 그렇게 해서 또 1년 3개월 사이에 17억이 31억이 된 거예요? 네, 31억 5천이 됐습니다. 저거는 이제 투자한 네. 평가 이익이 올라가서요. 그렇죠. 저 때 저기였죠. 그 배당주들이 좋아서 맞아요. 자산주들, 금융부가 은행주들, 그때 치고 올라갔잖아요. 은행주들. 하나금융지주, 하나금융하고 기업은행도 있고 뭐 BNK도 있고 있는데 비중이 많은 건 하나금융지주, 기업은행이죠. 네, 기업은행이 좀 아픈 손가락이긴 합니다. 많이 왜, 오르긴 했는데. 왜 국채은행을 사셔가지고.
배당이 좋아서 배당을 보고 들어갔는데 네. 지금도 싸고 배당은 좋아요. 배당은 근데 좀 좋은데 평가 이익이 안 나죠. 그렇죠. 근데 좀 처음에 배당주로 들어간 뭐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사실 너무 싸서 들어간 거거든요. 항상 싸죠. 쌌고 그리고 실적도 잘 나오고 배당률이 5% 이상이면 고배당률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거 5%면 음. 괜찮겠다. 어차피 배당금으로 먹고 살아야 되는데 내 원금은 건드리고 싶은 생각 없고 뭐 무슨 4%뭐 이거 얘기도 있지만 그거보단 이게 낫겠다 싶어서 들어갔고 그래서 배당률이 막 8%, 9% 가까이 갔었어요. 이거는 분명히 사람들이 산다. 그리고 주가는 이제 제가 그래서 조롱도 많이 받았는데 그때 막 이제 유튜브 처음 시작할 때 지금 너무 싸고 눌려 있는 거고 분명히 주가도 올라갈 것이다. 그러면 제 자산도 상승을 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제 국장만 하다 보니까 이 아줌마는 왜 국장만 하냐. 조만간 망하겠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나는 안 망할 것 같은데 언제 갈지 모르지만 주가 4천 5천 가면 만 금방 간다. 그때 주식시장에 계시지 않으신 분들은 후회할 수도 있을 거다. 국장이라고 안 가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서 악플도 날리고 하긴 했는데 근데 제가 생각해 본 것보다는 또 이렇게 또 정책이 이렇게 막 바뀌면서 빨리 가기는 했어요. 그렇죠. 네. 야. 언젠가는 오를 거라고 생각. 배당주도 주식이거든요. 그렇죠. 주가 상승도 생각을 해요. 뭐 많이는 아니겠지만 이 정도 배당률이면 분명히 사서 사람들이 사서 끌어올릴 거라는 생각은 하긴 했었어요. 그렇죠. 그게 아니더라도 현금 흐름은 꽤 괜찮으니까. 그렇죠. 그렇게 해서 6년 24년 7월에 17억이 26, 25년에 그렇죠. 26년 31억이 2월에 됐고. 47억까지 찍었었어요. 올해 2월에 예. 잠깐만 그때가 피크였죠. 금융주들? 네. 그러니까 그 이후에 이제 뭐 반도체나 이런 데도 이제 관심이 시장에 관심이 또 좀 떨어졌죠. 근데 뭐 많이 빠진 건 했구나. 예. 아니 근데 많이 빠지긴 7억이면은? 했는데 좀 그렇죠. 저 때가 47억 갔을 때 좀 빠른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그러면 저 때 뭐 리밸런싱은 안 하셨어요? 이제 보고는 있었는데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더 갈 거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생각했던 금액이 가면 그때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생각을 했었고 물론 이제 조금씩 뭐 리밸런싱도 하고 1년에 그래서 그렇게 수익 내는 게 한 1억 정도는 하고 있어요. 지금도 수익을 내고 있는데 사람들이 하나금융지주 같은 경우가 많이 올라갔잖아요. 왜 안 파시냐? 근데 제가 이제 매수하고 매도할 때 이제 특히 매도할 때는 이제 실적이 안 나온다거나 배당률이 떨어졌다거나 그런데 이상하게 비쌀 때 비싸다고 판단을 할 때 딱딱 맞추기는 어렵지만 그때 매도를 하는데 그리고 나와서 갈 때가 있을 때 내가 살 게 다른 게 있을 때 얘를 네네네. 뭐 오늘 이거 팔고 다른 거 살 게 있을 때 그렇지 그렇게 해서 나오는데 하나금융지주는 더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도 괜찮다고 생각을 해서 들고 가고 있어요. 지금 배당률이 얼마나 나와요? 시가 배당률이? 제 주식 주가 대비 지금은 이제 4%. 이제 저는 이제 커버드콜이나 그런 게 없으니까. 그리고 배당이 안 나오는 종목들도 들고 가는 게 있어요. 나쁘지 않다고 생각. 실적은 좋고 원래 배당을 주던 거였고 앞으로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해서. 아니 매수 가격의 시가 배당률 4%가 아니라 전체 제 현재 포트폴리오가 포트폴리오에서 전체 현 주가 대비 4% 배당률. 물론 이제 기업은행이나 이런 건 5% 그리고 맥쿼리 인프라도 들고 있어요. 이제 그런 건 6% 하다 보니까 이제 제 그거는 이제 현재 주가 대비고 매수 단가 그거보다 낮으실 테니까 체감 배당 수익률이 훨씬 더 높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이렇게 뭐 주가는 빠졌다고 해도 배당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배당 성장이 계속 잘 되고 있고. 금액적으로. 금액적으로. 네. 근데 또 은행주만 갖고 계시는 것도 아니고 왜 우리나라는 지주사라든지. 그렇죠. 이제 제가 처음 들어갔을 때 금융주가 괜찮고 배당주 입장에서 봤을 때 지주사 우선주가 괜찮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 저도 그렇게 사고 있었고 그리고 제가 2023년도에 아무래도 금융주 비중이 높다 보니까 리밸런싱을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제 유튜브 채널에 현대차로 좀 옮겨야 되겠습니다 했어요. 근데 그때 많이 못 옮겼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현대차도 그때 좋게 봤었고. 그렇죠. 근데 뭐 해보셔서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배당은 어떻게 보면 이제 하방 경직성이랑 맞아요. 현금 흐름을 만들어주는 거고 사실 뭐 현대차가 최근에 오른 건 배당 때문이 아니라 뭐 피지컬 그렇죠. AI 때문이니까. 근데 그때 23년도에 배당도 좋았어요. 실적도 그쵸. 잘 나오고. 그때 우선주 기준으로도 뭐 한 7, 8% 네네네. 나오고 막 이럴 때. 근데 그때 안 하신 거죠? 후에는 많이 못 옮긴 게 이게 옮기려고 하다 보니까 쭉 가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좀
보고 있었죠. 근데 더 많이 옮겼으면 좋겠는데 좀 많이 못 옮겼고 지금도 그래서 계속 지금 보고 있어요. 근데 지금은 오히려 현대차 같은 거 그 배당 수익률이 얼마 안 나올걸요? 맞아요. 막 3배 주가 이제 이상 그렇죠. 오르다 보니까. 이게 주가가 오르다 보니까. 그렇죠, 그렇죠. 근데 또 그렇게 막 많이 왔다 갔다 하셨으면은 지금 저 시절 동안 저만큼 자산이 아마 안 되셨을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현대차도 지금도 괜찮다고 생각해서 들고 가고 있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뭐 추천 종목 이런 거는 아닙니다. 아니에요, 예, 아니에요. 그런 제가 건 아니고.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그냥 예. 본인의 이야기. 음. 배당 투자를 그러면 언제부터 하셨던 거예요? 은퇴하시기 전부터고? 이 17년 전에도 주식을 투자를 할 때 배당주도 일부 갖고는 있었어요. 2017년 전에. 전에도요. 네. 근데 그때도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가치 투자를 하다 보니까 그때 기준도 그 기준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투자를 하다가 집을 구매하고 나서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준비를 해야 되겠다. 집도 안정이 됐고 퇴직 준비를 좀 일찍 한 편이에요. 생각도 일찍 했고 준비도 좀 일찍 한 편이에요. 퇴직 시기에 맞춰서 좀 살았어요. 퇴직도 뭐 한 2, 3년 이렇게 생각하신 게 아니라 그 그렇죠. 전부터요? 네, 그 전부터. 입사하고 한 3, 4년 차 때부터 생각을 했어요. 거의 이제 신입, 뭐 대리급의 그렇죠. 신입 때. 은퇴 계획을 짜셨다고요? 아니 이제 계획까지는 아니어도 은퇴를 해야 되겠다. 회사가 안정적이고 뭐 나쁘다고 할 수는 없어요. 급여는 뭐 아시다시피 공무원 공기업이 네. 공무원보단 조금 날 수 있지만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급여는 작았는데 이제 개인적으로 회사에서 좀 안 좋은 일이 생겼어요. 근데 못 견디겠더라고요. 요즘 친구들이 영포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네. 근데 그게 저는 처음에는 뭐 옷이야 자기가 입을 수 있지. 뭐 옛날에 본인이 입던 옷 입는 거니까. 근데 그게 사실은 그 속뜻은 영포티가 나이 많이 먹으신 분들이 20대 분들한테 뭐 이렇게 뭐 찝적댄다 이거더라고요. 그 속뜻은. 그래요. 근데 이거는 저 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런 일을 당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공무원 공기업의 나쁜 점이 그거잖아요. 나도 끝까지 다니지만 그 사람도 끝까지 다녀. 그래서 좀 약간 좀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뭐 근데 그게 한 번이 아니라 몇 번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가야 되겠다. 내가 능력이 있으면 또 좋은 직장을 갈 텐데 그 정도는 아니고 그래서 좀 일찍 시작을 했고 그래서 열심히 투자를 했던 것 같고 그 이제 17년부터 급여도 좀 직급이 올라가면서 그래서 이때부터 정말 전투적으로 들어갔던 것 같아요. 투자를. 그렇죠. 그 전에도 성과금이나 보너스는 그 전에도 안 썼고 17년부터는 뭐 더 열심히 더 해야 된다. 근데 그 배당 투자라는 게 사실 근래에는 이제 배당금 또 네. 이제 해외 맞아요. 배당 ETF 이런 거 하시는 분들 많이 늘었지만 그렇죠. 2010년대 후반, 중반 뭐 요때만 하더라도 배당 투자는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인기가 없었을 때잖아요. 맞아요. 인기 없었어요. 그래서 저도 예. 17년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시작한 게 사실은 뭐 하나 금융지주만 놓고 봤을 때도 1%, 2%, 뭐 3% 배당률이 그랬어요. 근데 이제 17년부터 보니까 4%그 전에 뭐 4% 하고 하면서 5%대로 들어가기 시작하고 다른 금융주들도 보니까 점점 바뀌더라고요. 또 여러 가지 주주 환원도 다른 주식보다는 괜찮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주가 올라간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때 저 퇴직할 때쯤에 마음이 좀 그랬어요. 이거 내가 퇴직하기 전까지 주가가 올라가면 안 되는데. 기다려달라. 더 사야 되는데. 막 아직 출발하면 안 돼. 그렇죠. 근데 배당률이 정말 8%, 뭐 9% 가까이 가니까 결국은 맞아, 그런 적이 사람들도 사더라고요. 안 살 수가 없잖아요. 은행 8% 이자보다 훨씬 높은데 거기다 배당금 재투자까지 하면 또 복리로 늘어나니까. 본격적으로 들어간 건 17년 중후반? 이제 미국 주식을 왜 안 하시냐 뭐 이런 얘기도 많이들 하시는데 그렇죠. 이제 미국 배당하시는 분들 많아가지고. 그때 뭐 미국 주식도 뭐 잘 나갔죠. 근데 제가 이제 나이가 있다 보니까 이게 첫 시작이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때만 해도 어디에서 시작하느냐. 그렇죠. 첫 시작도 그랬고 그때 약간 그런 말도 있었어요. 미국도 이제 좀 끝난 거 아니냐. 성장이. 그런 얘기가 있었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더 이상 여기서 뭐가 발전할 수 있지? 막 그러던 시절이 있었어요. 이렇게 또 AI가 될지 그때는 몰랐겠죠. 근데 미국은 뭐 하다 보면 이제 운이 막 붙어요. 그렇죠. 땅 파보니까 뭐 셰일가스가 그렇죠. 나오고 뭐 막. 다 있으니까. 그랬던 시절도 있고 이제 시작이 또 그렇다 보니까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국내 주식시장이 야 그거는 너무 뻔한 얘기 아니냐 하지만 저평가돼 있다고 생각을 했고 우리가 뭐 생각하지만 지금 또 다시 또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어떤 거? 금투세 시행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일만 가면 맞아 예, 이 얘기하는데
그것도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라고 뭐 계속 있는 건 아니고 만약에 금투세도 시행이 되고 근데 금투세가 시행이 되면서 다른 여타 조건들이 맞춰주지 않는다면 저도 미국 갈 생각이 있습니다. 아, 유연하게. 그렇죠. 그 사실 또 요즘에는 그 배당도 고배당 ETF로 투자하시는 분들 많은데 그렇죠. 그럼 이거 역시 그러면 쭈암님이 본격적으로 배당 투자할 때는 뭔가 배당 전문 ETF가 많지 않아서였다. 뭐 이렇게 또 그럼 너무 옛날 분 모시고 얘기하는 거 아니요. 그런 것도 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이제 저는 의심이 많은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뭐 간단한 건데 뭐 운용 보수 문제도 있고 뭐 얼마 많지는 않지만 운용 보수도 있고 그다음에 편익 종목 선택 문제. 제가 봤을 때는 고평가 종목이 들어가 있다거나 내가 싫은 종목이 들어가 있는 그런 점도 마음에 안 들고 그다음에 주주 권리 행사 또 사실은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크게 중요하지는 않지만 그런 것도 있고 이제 굳이 말씀을 드리자면 그리고 이제 그로스업 적용 문제 저같이 이제 배당금이 점점 늘어나다 보면 그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도 있고 또 분리과세 문제도 있고 그리고 요거는 이제 많은 자산 운용 사업에서 다들 열심히 하실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잘 아시니까 그렇겠지만 관리하는 것들이 지금 또 많이 ETF가 많다 보니까 아마 기계적으로 관리를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실제로 보기도 했고. 그러니까 이제 하한가에 매도를 걸어놓고 상한가에 매수를 한 거죠. 근데 자기 돈 같으면 그렇게 안 하죠. 종목 교체할 때 그렇게 하진 않겠죠. 100원이라도 싸게 사고 사려고. 비싸게 팔려고 하는데 그런 거를 봤을 때 그때 난 손해는 메꿔지지 않아요.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실제로.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뭐, 월배당 ETF도 많이 하시잖아요. 네. 뭐, 좋다고 생각해요. 저도 지금 만약에 제가 뭐 커버드 콜로 돌리면 뭐 배당금 뭐 3, 4천 나오겠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아직은 뭐 이 정도면 괜찮고, 그리고 커버드 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같은 시기에는 사실은 상승 제한이 있잖아요. 안 오른다는 게 아니라. 좋을 땐 다 못 쫓아가니까. 그래서 나쁘다고 생각은 하지는 않고 그러니까 상황이 다를 뿐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이유로. 그럼 월배당 ETF 이런 것도 포트에는 없으세요? 은행 지주사들도 이제는 분기 배당을 하지만 3690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월배당 ETF를 연금저축이 있거든요. 저도 조금 담아는 놨는데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내가 할게요. 그럼 지금 포트폴리오에 한 종목 수가 얼마나? 30종목 정도 돼요. 30개.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부분 이제 뭐 큰 고배당주도 있지만 그렇죠. 배당을 안 주는 기업도 있고. 그렇죠. 나름 ETF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ETF도 투자하는데. 쭈압 ETF. 그렇죠. 아, 이게 미국 같은 경우에는요. 어떤 특정 브랜드나 누구의 아이디어를 딴 ETF가 쉽게 나오더라고요. 꼭 자산운용사만 이거를 만들지 않아도 되는 다른 데들도. 근데 우리나라는 거의 뭐 이제 자산운용사나 자산운용사 어디 자문사 계약을 하고 이렇게 해야 돼가지고. 아니 뭐 나중에 뭐 큰 자산가 분들이나 여기 지금 나오시는 분들 중에 고수분들 중에서는 뭐 또 나올 수도 있겠죠. 아, 저도 그런 거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YST 잘하실 것 ETF 같아요. 막 이런 거 해갖고 아니면 이제 출연자들 고수분들 많지 않습니까? 제가 하고 싶은 게 그거였어요.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타라는 말이 있는데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탄 사람의 어깨 위에 올라탄 거예요.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네, 그런 식으로. 아, 근데 일종의 30개 종목이 쭈압 ETF네요. 그렇죠. 아직 30개인데 사실 뭐 20년, 30년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 종목 20종목, 30종목 되시는 분들 많아요. 그리고 저도 지금 계속 어쨌든 리밸런싱을 하고 있는 중이고 금융주 비중이 많고 실제로 제 계좌를 자세히 보시면 비중 자체가 30% 쪽에 다 기울여 있고 나머지는 정찰병도 있고 그리고 저는 그렇죠, 현금을 보유하지 않아요. 무조건 다 주식을 사거든요. 뭐 어쨌든 주식 사면 뭐 주가가 상승하면 또 올라가기도 하고 배당도 받을 수 있으니까 현금성 자산 같은 종목이 있잖아요. 네네네. 크게 변동 없고 배당 잘 주는 종목들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기업은행도 지금 그렇게 된 거고 맥쿼리 인프라도 저는 현금성 자산이라고 생각해서 현금을 들고 있는 것보단 낫지 않나 생각해서 그렇게 들고 있고 제가 봤을 때 기회가 있으면 그거는 돌려서 좀 활용할 수 있고 유동성은 좋으니까. 그러니까 사실 그 배당주 투자도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어느 그 배당 많이 주는 거 한두 개에 집중해야 되는 거 아니냐. 사실 그게 또 배당 컷이 나오면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에. 분산은 그렇죠. 필수예요. 배당주는 분산이 필수죠. 최소한 10개, 20개. 맞아요. 리스크 관리를 해야 돼서. 그렇죠. 성장주나 뭐 집중 투자를 하는 거지. 배당주는 깔아놔야죠. 근데 저는 그것도 좀 그런 게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고 일부 전문가분들께서 일반인들은 10종목, 뭐 5종목, 3종목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뭐 일반인들은 종목이 많이 가져가면 관리가 안 된다. 네. 저는 이제 그게 좀 틀렸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주도주, 성장주도 세 종목을 뭐 처음에 모아갈 때야 금액이 작으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한두 종목에 몰빵하는 거고 결국은 주도주 찾아다니라는 얘기잖아요. 네, 근데 네. 일반인분들에게 쉽지 않고 쉽지 저도 않죠. 그렇고 그리고 한 종목이 있는다고 해서 관리가 잘 되나요? 무슨 관리를 해요? 그냥 보는 거잖아요. 이거 언제 팔까 언제 살까 그거고 그냥 주가에 따라서 보기 하는 건데 제가 이제 30종목이 처음부터 30종목은 아니라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서 경험도 쌓이고 사실 보는데도 얼마 걸리지 않아요. 저 같은 일반인들이죠. 3종목은 5종목은 좀 적다고 생각을 하고 자산가분들이 그 포트폴리오 얘기하실 때 뭐 자산의 분산을 해야 된다 뭐 얘기하시면서 뭐 금, 뭐 채권 뭐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네네네. 뭐 부동산, 뭐 주식 해야 하는데 저는 그것도 약간 반대. 예, 저처럼 일반 그 급여로 또 많지도 않은 뭐 고액 연봉자분들이야 그렇지만 나눌 자산이 없습니다. 주식과 부동산 정도면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한쪽에 그래도 좀 집중하는 게 낫지 않나. 그렇죠. 부동산이 있으면. 또 그 배당주는 너무 깊게 공부하지 말고 게으른 게 유리하다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아니 게으른 게 유리하다라는 것보다는 네.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 주식을 해보니까 투자에 많은 시간을 쓰지 마라. 우리는 직장을 다녀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너무 매몰될 필요가 있나. 그러니까 시간을 좀 적게 쓰는 투자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뭐 유리하다 뭐 이거는 아니고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고 이제 저는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네. 여기도 많이 하지만 저도 봐요 보기는 예. 뭐 시황이라든지 유가라든지 환율이라든지 안 보고 싶어도 또 투자를 하다 보니까 또 그게 눈에 들어와. 그래서 보기는 하지만 개인 투자자들한테 이게 얼마나 크게 도움이 될 것인가. 유연하게 대처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사실 그냥 가는 거지 상승과 하락을 버티면서. 그래서 또 너무 공부를 한 종목에 또 열심히 하시다 보면은 약간 확증 평양? 그런, 있죠. 네, 그런 것도 있고 또 자기 주식이 좋아 보여. 계속. 그걸 보면. 그쵸. 또 그럴 수도 있으니까, 분산 투자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 물론 이제 제가 이제 항상 얘기하는 게 퍼 보고 PBR 보고 재무제표가 저는 기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근데 그거조차 안 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물론 주식이 그것만 보지는 않겠죠. 근데 그렇게 좀 쉽게 하셨으면 좋겠다. 너무 어렵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냥 막 공부는 해야 되는데 주식하시는 분은 내가 책을 100권은 읽었는데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그거 100권 읽어봐도 거기에서 얘기하는 거는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좀 쉽게 주식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그렇게 했고 저는 실적이 잘 나오는 종목을 그냥 골고루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나만의 중심이 있으시니까 또 그렇게 또 하실 수 있는 거고 사실 그 중심 없는 투자자들이 백날 공부해봤자 이제 돌고 돌아서 제자리 돌아오고 하는 거라 사실 그걸 또 이제 깨닫기까지가 되게 오래 걸리는데 쭈암님은 또 이제 그게 되시니까 혹시 거르는 배당주도 있습니까? 배당주 중에서도 기대 수익률이 많이 나오지만 거르는 거 특히 왜 간혹 한 해 배당 수익 막 20-30% 팍 폭증하는 것들이 좀 나오거든요. 맞아요. 대주주가 뭐 확 근데 그게 꼭 나쁘다고 볼 수는 없어요. 나쁘다고 볼 수는 없는데 저 같은 경우는 뭐 실적하고 배당이 너무 들쑥날쑥한 것들. 꾸준히 조금씩 느는 것들이 좋지 왔다 갔다 하는 거는 별로 안 좋아하고 그다음에 배당 성향이 너무 높은 거. 그러니까 저희가 배당주에 들어갔을 때 왜 국내 주식을 들어갔냐. 미국보다는 배당률이 높았고 배당 성향이 낮았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높아질 가능성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들어갔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들이 꼭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배당 성장 그렇죠. 차원에서. 근데 우리나라도 어떻게 좀 배당 성장하는 기업들이 많이 있던가요? 사실은 지금 이제 그래도 좀 있는 편인데 금융주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뭐 지주사 우선주나 증권주들 괜찮습니다. 아 증권주. 요즘 또 그 시세 차익도 많이 났을 거고 증권주가. 네. 그 텐베거 기록한 증권주도 이게 이제 있다면서요? 미래에셋 증권인데 저는 이제 미래에셋 EUB를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주식 배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받지는 않았고 79주 받았는데 1205%가 찍히더라고요. 그래서 투자 기간이 혹시? 투자 기간은 그러니까 EUB 같은 경우도 저도 한 4배는 상승을 했어요. EUB 자체도. 근데 주식 배당을 받은 거예요. 79주를 받았는데 액면가로 주셨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1200이 된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기분이 너무 좋아서 그거를 사진을 찍어서 한 이틀 가지고 있다가 바로 팔아서 EUB로 들어갔습니다. 아 본주를 줬는데? 본주를 줬는데 그 찍힌 게 1200. 배당주 투자하시는 사람 입장에서는 EUB가 낫죠. 우선주가.
그렇죠. 조금이라도 더 받기 위해서 그래서 우선주로 다 바꿔서 샀습니다. 그거는 안 팔고 계세요? 미래에셋도 아직도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융주들도 그렇고 왜 안 파시냐 이 얘기를 되게 많이 하시는데 제가 이제 하나금융주주 같은 경우는 17년부터 들어갔으니까 왜 이렇게 오래 갖고 계시냐 파셨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지금도 좋고 앞으로 뭐 자사주 소각도 한다고 발표를 했고 배당 분리과세도 하고 감액 배당도 6, 7년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확신으로 투자하지는 않지만 그렇게 실적이나 여러 가지 공시 나온 것도 있고 정책도 그렇고 그렇죠. 그래서 지금도 갖고 있어요. 또 회사가 내놓는 배당 정책이라든지 그 뭐 공시하는 내용들을 보면 어느 정도 이제 가이던스를 알 수 있으니까 그렇죠. 주주 환원도 얼마나 하는 그래서 회사인지. 6, 7년 보고 있으니까 끝까지는 아니더라도 이제 감액 배당 끝날 즈음 한번 또 그때 이제 다른 쪽으로 가든지 또 상황을 봐야죠. 그때 가서. 그때 밸류는 또 모르잖아요. 또 그게 30개 중에 하나고. 그렇죠. 근데 이제 이런 정보들 어떤 분들은 그런 댓글도 많이 다세요. 아, 그런 공부 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다 찾아봐요? 막 이렇게. 공부는 하죠. 예전에 이제 많이 했고 지금은 유튜브 채널을 많이 보고 뭐 이슈라든가 이런 거는 우리 이대호 대표님이 아이고, 말씀해 주시는 게 그냥 제일 편안하고 잘 들리더라고요. 아, 그래요? 맞아요. 진짜로. 고맙습니다. 그래서 그거 듣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유튜브도 보고 뉴스도 보고 다 보지만 기본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참 식상한데 저는 실적, 재무제표가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고 세상 모든 것에 다 투자 아이디어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실제로 뭐 인문학이라든지 그런 강의도 많이 들으려고 하고 또 그런 분들 거 찾아서 보기도 하고 그래서 접목을 시키는 편이에요. 또 지나가는 놀이터에서 뭐 아이에게도 한번 물어보고 아니 그게 너무 궁금한 거 유튜브를 보니? 예. 제가 물어봤어요. 예. 왜냐면 유튜브를 50대, 60대가 주로 시청을 한다고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유튜브의 미래는 어떨까 싶어서 전혀 안 본다고 하더라고요. 짧은 거 보죠, 요즘에. 안 보고 카카오도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뭘로 하니? 이랬더니 카카오톡은 엄마랑 하고 인스타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아, 나는 인스타를 안 쓰는데 아, 이게 상황이 또 이 세대가 바뀌는구나 뭐 이런 것도 있고 또 이제 최재천 교수님 강의 같은 것도 좋아하는 게 생태계의 다양성 같은 걸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맞아요. 그래야 탄탄하고 안전하다. 그래 주식도 마찬가지 아닐까. 분리하고 여러 종목을 가져가는 게 안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배당주 내에서도 섹터는 좀 다르게. 그렇죠. 그리고 또 종목도 좀 많이. 예, 그래서 이렇게 해야 이것도 좀 주식 생태계라고 할까? 저만의 예, 안전하지 않을까? 또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이제 저 혼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 대단한 투자 철학은 없고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최대한 상식선에서 투자를 하려고 해요. 물론 이제 그게 뭐 가치 트랩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하시잖아요. 이제 그런 경우도 있긴 한데 잃는 거에 대한 그 두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잃지 않는 투자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좀 보수적으로 투자하는 편이에요. 사실 이대호 대표님도 아시지만 연 10%면 굉장한 거거든요. 어마어마한 거죠. 저가 목표가 어릴 때부터 5에서 10%, 10년에 2배 봤어요. 최소한으로. 네네. 그래서 10년에 2배는 가죠. 근데 목표 수익률이 너무 크신 분들 많잖아요. 그렇죠, 요즘에. 근데 지금 제 자산에서 10%면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물론 지금까지는 그거 이상을 하긴 했어요. 근데 그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기대 수익률도 좀 낮고 대단한 투자 철학은 없습니다. 요즘 시장이 워낙 좋다 보니까 연 수익률 10%를 목표로 합니다. 그러면 거의 코드 숨치죠. 워런 버핏이 조롱받는 시절이니까 또다시. 네. 근데 지금만 그런 것도 아니고 제가 그때 배당주 투자할 때 유튜브 나오기 전에도 회사에서 뭐 투자를 저는 그런 거에 좀 거리낌 없었거든요. 팔아. 본다고 사는 것도 아니고 뭐 이렇게 하니까 너도 사 이제 이렇게 하면서 보여줬는데 직원들이 이렇게 다 들어와서 보더라고요. 그러더니 야 이걸 왜 사냐. 이 수익률 가지면 야 이건 안 올라 이제 이렇게 얘기들 하시더라고요. 올랐습니다. 아니 근데 40억이라는 돈이 큰 돈이죠. 큰 어떤 돈이죠. 사람들한테 평생을 가도 만져볼 수 없는 돈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대호 대표님이 100억은 있어야 부자라고 하셨잖아요. 이비방정. 아니, 그러니까 그거예요. 주변에 너무 어마어마하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리고 요새 또 그런 인증하고 거죠. 하시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내 안전한 노후를 대비할 수만 있다면 사실은 그게 이제 경제적인 독립이고 한데 어디 가서 이제 아쉬운 소리 안 할 정도만 되면. 그렇죠. 그리고 저는 이제 월 배당금도 계속 생활비도 늘려갈 생각이에요. 700, 800, 900 뭐 이런 식으로. 생활비를 늘려나간다는 그렇죠. 이제 제가 아까 뭐 몇 개 바꾸신다는 500, 거 말고. 600 이제 계속 바꾸고 이제 바꿀 거 다 바꾸고 하면서 매년 100만 원씩 생활비를 늘리고 있습니다. 어디 가서 밥 좀 많이 사시려고요? 아니, 이제 좀 써야죠. 지금까지 아끼고 살았는데 여행도 많이 가려고 하고 근데 사실 여행을 그렇게 좋아하는 건 아닌데
더 나이가 들면 못 갈 것 같아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20대, 30대, 40대에 치열하게 살았고 정말로 열심히 모았고 이제 50대부터는 좀 쓰면서 살겠다. 네. 사실 그거죠. 거꾸로 되면 이제 최악인 거고 젊을 때 그러니까 많이 쓰고 거꾸로 갈 수는 없잖아요. 예, 노후에 뭐 이것저것 이제 주우러 다녀야 돼 이러면 안 되고 맞아요. 그래서 지금 뭐 쓸데없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 예쁜 쓰레기. 예. 그런 것도 좀 사보고 있어요. 옛날엔 예쁜 쓰레기 전혀 안 샀었거든요. 예쁜 쓰레기는. 그러니까 20대, 30대 때 못했던 걸 네, 지금 뭐 이제. 가방에도 좀 달고 있습니다. 예쁜 쓰레기는. 가방에 뭐 좀 달고 오셨네요. 네, 저거 달았어요, 사서. 혹시 그 우리 배당 투자를 아직 제대로 못 하시는 분들 혹은 관심만 갖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좀 조언해 주실 만한 게 있을까요? 이렇게 시작하라? 일단은 기본적인 공부는 하셔야죠. 그러니까 제 주위에도 보면 투자를 하는데 나 주식 잘해. 야, 주식 되게 쉬워. 매도만 하면 쉬운 게 아니잖아요. 기본적인 공부하시고 최대한 빨리 한 살이라도 어릴 때 시작하셔라. 그리고 종목을 두루두루 많이 사셔서 장기 투자하시고 배당주 같은 경우는 재투자 필수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답은 없지만 배당주도 주식이거든요. 네, 그럼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주식 투자하실 분들은 빨리 시작하는 게 좋아요. 20대, 30대, 40대까지는 지금도 늦지 않았다. 40대 조금 늦었지만 그래도 시간이 있다. 60은 좀 늦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일을 더 해야 되겠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사실 복리효과에서 중요한 거는 이제 수익률도 한 축이지만 시간이잖아, 시간. 그렇죠. 그래서 더 빨리 시작하라. 빨리. 혹시 물려보신 경험은 없어요? 있죠. 왜 그 은행주도 예전에 한창 안 좋았던 시절에 좀 주가 많이 눌리고 정권 바뀌면서 뭐 막 금융사들 막 속된 말로 막 조지고 하면 막 주가 많이 떨어지고 할 때 있었잖아요. 슬프긴 한데 네. 은행 좀 그만 건드렸으면 좋겠는데 이제 아무래도 은행이 정책적으로도 보면 정책은 저 같은 사람이 많이 나오는 게 좋다는 거잖아요. 지금 노후에. 네, 그렇잖아요. 네. 근데 우리나라의 배당주에 또 어쨌든 원탑이라고 하면 금융주인데 네. 니네 서민의 고열 이런 말 많이 나오잖아요. 또 해야 돼. 이걸 또 막아. 그러면 약간 또 주가가 떨어지거든요. 그렇죠. 그럼 또 배당률은 또 올라가긴 해요. 그럴 때 또 사서 모으시면 됩니다. 지금 사서 모으시는 분들한테는 주가 하락이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모아올 때는 주가가 횡보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지금 너무 좋다. 돈만 있으면 집이라도 팔아서 넣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걸 나쁘다고 생각할 수 없어요. 하기사 그런 외압 혹은 관치금융이 있기 때문에 주가가 쌌던 거죠. 맞아요. 주가도 쌌고 이제 제가 이제 기업은행 같은 경우는 아쉽다고 말씀드린 게 이게 정책이 잘 나오는데 기업은행은 정부 지분이 많은데 주주환원은 태생이 그렇죠. 국채은행이니까 주주환원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은행이긴 해요. 거기 기획재정부가 돈 필요할 때는 배당 많이 하는데. 그렇죠. 그래서 지금 배당이 거의 뭐 5%인데 내년 돼서 또 6%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요것도 상황을 보고 리밸런싱을 할 생각입니다. 이제 쳐내겠다. 그렇죠. 쳐내겠다. 나는 기획재정부가 아니다. 배당만 보시면 나쁘진 않아요. 그렇죠. 기업은행이 배당만 보면 나쁘지는 않지만 상승 측면에서는 좀 아쉬운 면이 있죠. 제 생각대로 흘러가지는 않았어요. 기업은행이. 다시 하라면 조금 고민을 해보겠다. 무조건 많이 담지는 않을 것 같아요. 많이 담아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배당주지만 그래도 좀 업사이드가 어느 정도 열려 있어야 되겠고. 그렇죠. 외풍은 좀 덜 탔으면 좋겠고. 그렇죠. 또 그게 이제 마음이죠. 이 질문이 좀 뼈 아프실 수도 있는데 이게 그 배당주만 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투자 철학도 확고해야겠지만 정신적으로도 되게 이제 튼튼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하루 만에 며칠 만에 몇십 %, 몇 배 올라가는 것들이 옆에 보이잖아요. 이게 사실은 나만의 투자를 하는 거지만 상대 수익률 이게 사실 또 비교가 많이 되고. 이제 포모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반도체. 근데 주식뿐만이 아니라 투자 시장에서는 부자들이 항상 나왔어요. 코인 때도 포모 왔었고 코인도 들어갈까 말까 50만 원에 들어갈까 말까 100만 원에 들어갈까 말까 하다가 이게 그거예요. 가치 투자의 함정인데 그게 못 들어가겠더라고요. 도대체 이 가치를 모르겠었던 거예요. 그때. 그리고 뭐 엔비디아도 그렇고 제가 이제 투자하면서 뭐 삼양식품도 그렇고 효성중공업도 10배 갔거든요. 안타깝긴 하지만 그리고 말씀하신 지금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도 그렇고 포모가 오죠. 없는 건 아니다. 나도 사람이다. 그럼요. 안 올 수가 있어요. 솔직히 지금 안 오는 사람이 저는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자기는 투자를 전혀 안 하는데 나는 그래서 관심 없어서 난 괜찮아.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나는 투자를 해야 되겠구나. 각성을 하셔야 되고. 저도 포모가 오긴 해요. 근데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잖아요. 제 능력이 한계고 물론 이제 포모가 오지만 다들 그래도 뭐 툭툭 털고 다음날 회사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리고 이제 저도 그러죠. 그래 너 비교만 하지 않으면 너도 나쁘지 않아. 저한테 제가 얘기를 합니다.
나쁘지 않아. 다음에 또 기회 오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만 보고 살 수는 없으니까. 안타깝긴 한데, 근데 또 선순환이 이루어질 것 같긴 해요. 여기서 돈 모으신 분들이 부동산으로 가시겠죠. 일부는. 네. 또 일부는 또 제가 읽었는데 어떤 분이 올리셨더라고요. 인증하면서. 나 이제 슬슬 배당주 한번 사볼까 봐. 또 이런 분도 있으시고, 미국인지 한국인지 모르겠지만, 미국이든 한국이든 상관없어요. 근데 또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더라. 이게 또 선순환이 또 이루어지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그렇죠. 근데 또 이제 시장에 조정이 오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또 이제 배당주는 상대적인 좀 안전판이 있다 보니까 좀 덜 흔들리게 그런 되고. 건 있어요. 물론 이제 가끔은 오를 때 못 올랐고 떨어질 때 같이 떨어지는 주식들이 많기는 합니다. 맞아요. 예, 좀 야속하긴 하죠.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올라오다 보니까 그래 47억 갔을 때는 인간이라 이러다가 내가 예상한 대로 나 순자산 60억 되나? 이제 부동산이랑 합해서. 그게 목표였어요? 목표는 없었어요. 예. 목표는 이제 시뮬레이션을 계속 했거든요. 안 되면 20억. 퇴직쯤에. 잘 되면 40억. 진짜 잘 되면 60억도 되겠다. 주식만. 이렇게 계산을 했어요. 그래, 몇 퍼센트 들고 배당 이렇게 되면 배당 재투자하면은. 그래서 그래도 잘된 편에 들어가는 편이라 제가 생각했던 대로. 그래서 괜찮다. 그리고 10년에 2배장 이제 들어갔거든요. 마지막 투자가 24년이기 때문에 10년에 2배면 80억 되잖아요. 기다리죠. 뭐. 그리고 또 조금씩 또 돈 생기면 또 투자하기도 하고 또 기회가 있어서 또 목돈 들어올 일이 좀 있었어요. 유튜브 하면서. 큰 돈은 아니지만 책이요. 책 인쇄. 네. 많이 팔렸나요? 생각보다 제 수준에선 많이 팔린 것 같아요. 또 배당책이 인기가 많아요. 근데 제가 이제 또 국내 주식이라 보니까 미국 주식과는 좀 다르긴 한데 또 좀 괜찮았어서 저희가 존경하는 숙향 선생님 책도 여기 많은데 숙향 선생님도 다 국내 배당만 하시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그분은 그렇게 하시고 그래서 한 푼도 안 쓰고 또 다 인쇄를 투자했습니다. 와, 대박이다. 내가 언제 또 이렇게 또 목돈 들을 일이 없잖아요. 퇴직하고 나니까. 그래서 그거는 안 쓰고 다 투자했습니다. 사실 또 그렇게 아껴야 되고 또 아낀 걸로 불린 것 같다 또 계속 재투자하고 이래야 사실 눈덩이 효과가 이제 생기는 거니까. 이게 사다 보면 이게 습관처럼 계속 사고 싶어요. 한 주라도. 그러니까 아까도 초반에 말씀하신 게 주식 사는 게 제일 재밌다고. 네. 어제도 신랑이 당근으로 뭘 팔아서 왔거든요. 6만 원. 주식 사. 한 주라도 더 사자. 야, 대단하시다. 생각해보면 지금 이제 아까 40몇 억까지 말씀해 주셨는데 뭐 72의 법칙이잖아요. 연 맞아요. 7.2%면 10년이면 2배가 되는 거고. 근데 그게 사실은 과거에도 그렇게 쭉 불려오셨고 10년 뒤에는 이게 80억이 된다라는 생각을 하면 굉장히 든든하네요. 든든하죠. 왜냐면 원금을 까먹지 않고 물론 이제 등락은 있지만 그래도 원금을 까먹지 않고 이렇게 내가 일을 하지 않고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게 이게 되네? 이런 생각이 드니까 괜찮더라고요. 예전 뭐 직장 동료들이나 친구분들은 그때 막 이제 퇴직하고 노후가 준비가 돼 있는 사람과 안 돼 있는 사람이 확 갈려 버릴 텐데. 저희 선배님들 보니까 이게 준비 안 되신 분들이 너무 힘들게 살고 계시더라고요. 그때 와갖고 이렇게 계좌 막 보던 사람들. 그렇죠. 뭐 그분들도 계시고. 왜냐면 저희 선배 세대는 주식을 하시긴 하셨지만 주식에 뭐 비중을 크게 두시지 않는 분들이 많고 제 또래들도 나는 500만 원으로 뭐 1000만 원으로 뭐 용돈벌이나 할게 이런 분들도 많아요. 맞아요. 지금도 그래요. 5천만 원 뭐 사실 제가 제 주위에 1억 는 사람도 많이 못 봤거든요. 1억 는 친구도 많이 못 봤어요. 그러니까 주식은 그냥 돈 생기면 산다라는 마인드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거의 존린 선생님의 말씀처럼. 맞아요. 돈만 생기면 사는 거예요, 그냥. 요 정신으로 투자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식 투자도 사랑하시는 분들은 항상 예수금이 없습니다. 없어요. 네, 현금을 뭐하러 가지고 있냐. 예수금 25,000원이거든요. 근데 상황에 따라 틀린데 지금 상승장 전에 현금 많이 갖고 있다 이거 못 하신 분들은 너무 힘드실 것 같아. 오히려 포모가 더 많이 오지 않을까. 현금은 뭐 일부 전문가분들 중에 뭐 30%, 뭐 25%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건 돈 많으신 분들이고 일반 직장인들은 그냥 돈 생길 때마다 사는 겁니다. 주식을. 물론 이제 뭘 사느냐도 중요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뭘 사느냐 중요하죠. 뭐 엄한 거 사지 마시고 실적 좋은 주식 사십시오. 그래도 항상 배당 투자 이야기를 하시는데 나는 배당 투자랑 안 맞아. 보고도 안 따라하고 알려줘도 안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이건 뭐 그냥 성향의 차이니까 어쩔 수 없는 거라고 보세요? 성향 차이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20, 30대 분들한테 근데 지금은 좀 바뀐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유튜브를 많이 보는데 국내 주식은 안 하시지만 미국 주식 배당주에 올인하는 젊은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성향 차이도 있고 모아가시는 분들은 저처럼 급여가 많지 않으신 분들은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모아가자.
미국 배당주 모아갑니다. 이런 분들 굉장히 많아요. 오히려 급여가 적은 사람일수록 더더욱. 더더욱. 왜냐면 쉽지 않죠. 물론 성장주, 주도주 잘하면 그게 좋을 수는 있어요. 내가 매수 매도 타임도 정확하게 맞추고 그때마다 주도주로 가서 수익을 낼 수 있으면 그거보다 더 좋은 건 없죠. 근데 그게 그 행운이 매번 있을 것인가. 그리고 뭐 20, 30대는 좀 잃어봐도 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저는 그 반대예요. 그렇죠. 없는 분들은 20대, 30대에 만약에 3, 4천, 5천 잃잖아요. 그거 회복하는데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어요. 더 힘들어요. 잃어도 되는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요. 잃어도 네. 되는 돈은 없어요. 그래서 저한테는 뭐 이렇게 답답하게 하는데 저 70 넘고 한 80 정도 되면은 그때는 과감하게 한번 해보려고요. 그 시세 차익을 노리는 이제 투자를요? 그 어느 정도 빼서는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일정 부분을. 그렇죠. 일정 왜냐면 부분을. 전체는 올인은 아니더라도 아니고.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저는 그래. 오히려 살 날 얼마 안 남았을 때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다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자산이 불어난 다음에 자산 배분 관점에서. 그렇죠. 나도 뭐 주도주 한번 해보지 뭐 쫓아다니면서 뭐 이렇게 하고 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도주는 여기 들으세요. 에너지 투자 200% 파헤치기도 있습니다만 이선엽 대표님의 투자 나침반도 있기 때문에 이거 들어보셨어요? 예. 진짜요? 아니 이선엽 대표님 거는 많이 들어봤습니다. 저 최고죠. 최고죠. 그거는 잘하세요. 나중에 네. 또 그런 투자를 하실 때 저희도 같이 이제 하겠습니다. 우리 와이스트릿에는 이제 처음 출연이시거든요. 네. 물론 이제 저희도 그러니까 다양한 콘텐츠를 합니다. 가끔은 이제 부동산도 하고 네, 맞아요. 진짜 그 많이 주도주를 하세요. 네. 찾는 그런 공부도 하고 아니면 이제 배당 콘텐츠도 하기도 하고 하는데 어떤 분 그러니까 어떤 말씀을 마지막으로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은 또 다양한 분들이 계시는데. 근데 뭐 상황에 따라 다 다를 수 있을 텐데 일단은 공부하시고 경험을 하셔라. 왜냐하면 지금 당장 60억이 뭐 있고 20억이 있다. 내가 퇴직을 했는데 뭐 이렇게 해서 어떤 20억이면 큰 돈이죠. 근데 내가 주식 경험이 없는데 20억을 주식시장이 한 번에 들 수 있을까? 그게 더 위험한 거죠. 그렇죠. 못 놓고 들어간다고 해도 견디지 못할 확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자산을 그런 식으로 경험치를 계속 늘려가서 돈이 커지고 1억, 2억, 3억씩 그거를 한번 운용해 봤어야 끝까지 들고 갈 수도 있고 다음에 다른 투자를 해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소득과 절약을 최대한 하시고 젊을 때부터 빨리 많은 금액을 투자하셔라. 골고루 분산 투자, 장기 투자 하셨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소량이라도 분산 투자하는 습관은 들이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처음부터 막 성장주 주도주 하신 분들은 사실은 또 지금과 같이 내가 처음 들어갔는데 상승주 하인에서 엄청난 수익을 봤어. 아마 배당주 들어가시기는 쉽지 않으실 거예요. 그 습관이 이제 쭉 가죠. 그렇죠. 네, 그래서 새살벌이라든가 나고. 근데 이제 또 저한테 많이 하시는 말씀이 이 아줌마는 맨날 무슨 재무제표 퍼타령이나 한다 뭐 이렇게 하는데 주식이라는 게 상식과 비상식 그 선에서 줄타기를 해야 되는 게 맞아요. 저도 맞아요. 퍼만 보진 않습니다. BR. 근데 퍼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재무제표 기본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경험하고 지식을 쌓다 보면 직관이 생기고 또 그거를 통해서 인사이트가 발휘될 시기가 올 거예요, 아마. 그러면 그때는 과감하게 투자를 하셔서 자산을 또 한번 퀀텀 점프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누군가에게는 성향에 안 맞을 수도 있겠으나 또 자신만의 길이 있고 자신만의 길을 걸어왔고 또 앞으로도 그 길을 이제 걸어가실 거고 이제 한 명 한 명의 그런 모습들이 이제 살아있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또 앞으로 계속 좀 보여주세요. 네, 그런 것도 있었어요. 저거 할 때, 나 여기 살아있어요. 나 국내 주식 하는데 괜찮아요. 이런 것도 있었어요. 너무 저게 충격을 받았던 게, 저는 이제 직장 다니다가 유튜브를 처음 그 인터뷰를 하고 났는데, 대부분이 미쳤네. 미국에 있어야지. 아이고, 댓글에 이 아줌마 조만간 망하겠네. 아이고야, 아직도 이런 사람이 있네. 이거 어떡하려 그래. 그때 뭐 국장 탈출은 지능수 막 이럴 때. 그래서 아니요, 저 괜찮아요. 저 수익 중이라는 게 이게 파란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수익 실현 본 거 보시면 저 지금 수익 실현 중이고요.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저 살아있어요. 약간 이런 차원에서 한 것도 있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나타나는 평가 손익은 손실이지만 그렇죠. 배당 흐름으로 봤을 그때도 때는 손실은 아니었는데 전체적인 계좌가 막 다 파라니까 그리고 그때 모아가는 중이잖아요. 살짝살짝 떨어지고 올라갈 수 있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셔서 이 빨간색 파란색이 되게 민감하시구나 생각을 했어요. 그때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모아가는 중에는 파란색 수시로 뜨고 나쁘지 않다. 그렇죠.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니까. 맞아요. 적립식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이제 성향 이런 게 또 대중과는 또 다르니까 이런 투자를 또 꾸준히 하실 수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아무튼 계속해서 또 이제
자산도 그렇고 성장하시는 모습 계속해서 좀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쭈압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장담하는데 햄베거가 여기에 있습니다. 에너지 투자의 매력은 뭐냐? 절대로 수요가 줄 일은 없다. 이 회사는 100년 전에도 있었고 100년 후에도 있을 거다. 이제 시작이에요. 고정 댓글을 참고하세요.